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8월 28일입니다. 바디텍 매들을 어제 상한가 좀 들어가기 조금 전에 매수를 좀 했었었고요. 자, 현재 한 6.8% 정도 갭이 뜨려고 합니다. 여기다 절반 물량 일단 매도를 할게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갭이 한 8%까지 뜨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요거 VI는 오류예요. 자, 고점 갱신을 하면서 좀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웹캡시 수급주 매매로 좀 매수 대기를 해봤고요. 웹캡시 좀 매수가 됐네요. 자, 바로 좀 매도를 걸어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69,000원까지 찍었었네요. 자, 새우가 남았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웹캡시 두 호가 남았습니다. 오늘 분봉상 시가 이후에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여기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제 종가니까요. 오늘 시가기도 하고. 자, 매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터치가 됐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웹캐시 매도가 나갔습니다. 자, 웹캐시 수급주 매매로 아침에 빠르게 좀 떨어지고 바로 반등을 해서 좀 수익이 났고요. 수급주 매매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웹캐시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소프트랩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급하게 매수를 하느라고 녹화를 좀 늦게 켰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 돌파가 나오네요. 돌파 이후의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좀 별로고요. 자, 이제 매수가 위협하면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로 익절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위협할 때 익절로 마감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쭉 빠지는 이런 순간을 또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가 위협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영림 소프트랩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투산중공업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매도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미리 걸어뒀던 절반 물량도 좀 체결이 됐네요. 자, 이제 나머지 물량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매도를 또 했고요. 자, 요거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익절로 처리가 됐고요. 네, 두산중공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자, 바디텍 매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도는 어제 상한가에 좀 강하게 하고 빠르게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요거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좀 매수를 좀 했었어요. 자, 어제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살짝 풀릴 때 제가 좀 매수를 했었고요. 재차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후장에 한번 좀 풀렸었죠. 이때 풀렸다가 바로 또 상한가에 굳히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오늘 시가를 갭을 좀 많이 띄웠죠. 한 8%를 띄우고 위로 또 강하게 상승을 추가로 줬습니다. 자, 추가 상승이 대략 한 5.5%까지 발생을 했고요. 저는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나머지 절반 물량 좀 익절로 처리를 했죠. 시가의 절반 물량 매도를 하고. 자, 그래서 요 종목으로 한 대략 10%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평균 요 정도 되죠. 예, 한 10%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디텍 매드는 어제 이제 상따 매매를 통해서 아침에 좀 빠르게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이 됐어요. 자, 뉴스가 제 생각에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오전에 좀 강하게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좀 흔들고 아래로 쭉 빼버렸죠. 자,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 종목을 운영하는 매수 주체도 얘를 이렇게 만들고서 아래쪽으로 완전히 죽일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가 갭을 띄우고서 아래쪽에서 여기서 좀 잘 만들었던 모양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이제 음봉이 길게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더 터지면서 분봉상의 모습도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지속적인 매도 물량만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후에 뭐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오늘 만들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디템 매드는 저는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웹캐시를 매매를 했는데요. 웹캐시는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웹캐시도 모양이 좋았던 게 이런 매물대를 완전히 이제 뚫고 신고가를 좀 썼던 종목이에요. 월봉상 보면 얘가 신고가를 냈던 자리거든요. 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제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정한 또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했고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활발하게 터지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침에 이제 좀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좀 오전에 일찍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오후장에 한 차례 흔들었지만은 결국에는 또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 자리를 수없이 터치를 하면서 뭐 기회는 충분히 줬던 종목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캐시도 수급주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잘 마감이 됐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이제 돌파 매매를 한 건데요. 자, 어제 여기 이제 만들어졌던 요 고점 라인 종가를 돌파를 했죠, 요봉에서. 그래서 조정 자리에서 제가 좀 빠르게 이 종목을 좀 늦게 캐치를 해서 그냥 매수를 먼저 하고 제가 녹화를 켰는데 바로 좀 수익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도로
일부 물량 좀 정리를 하고 얘가 또 빠르게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전량 익절로 마무리를 했더니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났던 구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내 매수가를 위협을 할 때는 매수가 위에서 한호가 위에서 항상 익절로 매도를 하는 그런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진 자리에서 올라갈 걸 기대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로 쭉 빠져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두산중공업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자, 두산중공업도 분봉상 이제 돌파 매매 자리에서 돌파 매매 시도를 한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돌파 매매가 나왔죠. 자, 일봉상으로도 얘는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요런 이제 몸통 라인하고 요런 꼬리 라인을 돌파를 했으니까 자, 요렇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나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했을 때 돌파 매매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 자리가 나와서 제가 조정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죠. 그리고 조금 더 상승 나올 때 저는 일찍 매도를 하고 전량 수익 실현을 했는데 얘가 그 이후로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상한가 찍었던 자리거든요. 한 7% 정도 가까이 더 추가 상승이 나왔고 오후장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가 상한가 자리는 아니었네요. 뭐 거의 한 28, 9%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풀리고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얘는 윗꼬리가 살짝 좀 달렸습니다. 자, 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이 기술에서 그린 뉴딜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이제 풍력 쪽으로 좀 사업 전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 사업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제 그린 뉴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거래 대금이 무려 9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좀 돌파를 했죠. 자,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이 됐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매물대들도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강하게 또 치고 갈 수도 있겠죠. 요즘 종목들이 원체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가는 놈들만 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얘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자, 거래대금이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캔들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이제 내일 잘 봐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종목의 움직임도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잘 내고 좀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자, 한국 패키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패키지는 그렇게 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 이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아래권에서의 이런 이제 저항대들은 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저항대는 돌파를 못했죠. 요 꼬리 매물대까지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요 자리까지 돌파는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역대급으로 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렇다고 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한 1,00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얘는 좀 이슈가 있죠. 최근에 이제 팬데믹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 음식점들이 9시 이후에는 이 방문 판매는 안 되고요. 이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이 된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패키지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좋지는 않아요. 분봉상의 움직임이. 그런데 이제 상한가를 굳히고 나서 상한가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한가도 풀리지도 않고 동시호가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모양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이 종목도 움직임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이스프레스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매물대는 좀 돌파를 했지만 앞에 이런 매물대가 아직 좀 남아 있죠. 자, 이런 매물대가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상한가의 어떤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2차 확산으로 인한 이 택배 물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됐어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종목하고 한익스프레스가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익스프레스가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얘는 아침에 일찍부터 상한가에 빠르게 들어갔다가 좀 풀렸지만 재차 들어갔었고요. 또 풀렸지만 다시 이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한 두 번 정도 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라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죠. 자, 거래대금도 한 천억이 채 안 터지는 900억 정도가 터졌고요. 갭을 좀 띄워서 요런 자리 이제 시가갭 자리로 떨어졌다라면 요런 종목도 시가갭 매매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떨어지진 않았죠. 자,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 종목도 움직임을 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은 아니어서 특징주는 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그냥 눈치 보기 장세였던 것 같아요. 좀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에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자, 분봉상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점심장 조금 지나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자, 요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니케이를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뭐 갑자기 진짜 떡락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일본의 총리인 아베 이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임을 한다라는 뉴스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그게 발표가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가 거의 뭐 떡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파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자, 아침에는 좀 좋았지만 일본의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도지 모양의 캔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시장은 약간의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미국 시장의 연이은 신고가 경신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발휘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언택트 관련해서 원격 수업이라든가 원격 의료, 뭐 원격 근무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진폭을 주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언택트 관련한 이제 테마와 이슈에 있는 종목들 외에도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시장보다는 좀 질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단기 이평선인 5일선도 훼손을 하지 않았고 21선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1 이평선을 또 잘 유지를 하면서 캔들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급락을 주는 모습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좀 시장 방어를 잘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크게 요동을 치거나 아래쪽으로 크게 급락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진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면서 다시금 이 정고점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는 듯 합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있었죠. 잭슨홀 연설이라 그래서 2% 이상의 인플레를 용인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성 연설이었거든요. 이 파월 의장의 연설 주요 내용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2% 이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제 초저금리로 장기적으로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거리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저금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치를 한 발언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증시에는 호재고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버블이 더 커질 것이다. 자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터지고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긴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지만 미국 시장이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뭐 크게 악재로 인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도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미국과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돌발 악재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쉬시고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